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021년 11월 모의고사 23번 지문부터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23년 10월 8일 일요일인데요. 여러분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제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학원에 조금 일찍 와서 준비했고, 역강의실에는 민수쌤이 정말 열정적으로 주영이랑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원장님 계신 곳에서 저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21년 11월 모의고사 지난번 20번부터 22번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23번과 24번 지문을 들어갈 건데요. 먼저 23번 지문의 주제를 보면 훈련을 통해서 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가 23번 지문의 주제문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인데요. 이거는 내용이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수업을 준비할 때 예전에 2021년 시험 기간에 선배들이랑 같이 하면서 되게 긍정적이고 격려적인 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한 번 더 수업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제 23번 지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지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We used to 부정사가 나왔네요. 오랜만에 나왔죠? 뭐뭐 하곤 했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보통 이게 뭐 과거의 습관 뭐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한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used to는 would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계속해서 실수하죠. 비동사 used to 부정사는 바꿔 쓸 수 없다라는 거. 요거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는 뜻이고 기억하시나요? 비동사 used to가 전치사일 수 있죠. 그때 ing가 되면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꿔 쓸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비동사가 아예 없으니까 요거 들어간다라고 해도 틀리셨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었죠? 처음에 뇌라는 것은요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자면 neuroscientist라고 말하면은 뇌신경과학자인가요? 뇌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든슨에 따르자면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This is not true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this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뇌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느낌이 왔어요? 뇌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건 진짜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뇌는 변화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we now know that this is not true. 이 this가 의미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이픈에 대한 설명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Specific brain circuit, 특정한 뇌의 circuit, 뭐 회로라고 할까요? 특정한 뇌의 부분들은 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뭘 통해서? Regular practice,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특정한 뇌의 부분들이 더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한 번 더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뇌의 특정한 부분들은 강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뇌라는 거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규칙적인 연습을 한다면 특정한 뇌의 부분들은 더 강력해질 수 있으니까요. He explains. 앞에 나왔던 리처드를 받아주겠네요. 그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well-being, 행복이나 뭐 안녕이란 뜻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no different, 다르지 않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즉, 행복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same이죠. 무엇과 똑같냐면 learning to play the cello. 첼로를 연주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2011년에 시험범위였어갖고 이걸 문제를 많이 풀어봤었겠죠. 오랜만에 한번 제가 더 보는데요. 행복이라는 것은 첼로를 연주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첼로를 연주하는 걸 배우게 되면은 앞에 나와 있는
연습이 되지 않을까요?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했죠. 첼로를 연주한다라는 것, 첼로를 연주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은 아마도 첼로 실력이 개선될 겁니다. 그쵸? 첼로를 연주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도 연습을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 regular practice라고 나와 있었죠. 이런 연습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것도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연습을 한다면 the skills of well-being 바로 나오죠. 행복의 기술을 연습한다면 그 사람은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을 연습한다면 그 사람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게 뇌가 변화하는 거랑 무엇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다음 문장에서 한번 봐볼까요? What this means. what이 불완전한 문장, mean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문장인 선행사니까 수일치는 단수가 되겠고요. 이 what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긴 하지만 한 번 더 nothing 대신나 nothing which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격보어네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뇌를 훈련시킨다라는 것은 앞에 나온 것처럼 뇌는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뇌를 훈련하면은 그쪽 부분으로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To become more grateful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감사하고 더 편안해지고 또는 더 자신감이 넘치도록 되기 위해서 뇌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By repeating 모방함으로써 라고 얘기를 하죠. repeat은 모방하다 모방이라고 그랬구나. 반복하다 죄송합니다. repeat은 반복하다 반복함으로써요. 무엇을? 어떤 경험들을 반복하는 건데요. 어떤 경험들이에요? 주격관계대명사죠. which로 전환이 가능하겠어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evoke 이게 유발하다의 계열, cause의 계열입니다. 뭐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유발하다의 의미. gratitude 감사함, 편안함 또는 자신감이라는 것을 유발하게 하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뇌가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첼로를 연주하게 되는 걸 연습하다 보면은 점점 첼로 실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감사함이나 편안함, 자신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도 결국 그 분야가 특출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Your brain, 여러분의 뇌는 만들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요. 생각들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repeat의 목적어가 없죠. 대신나 which가 생략이 됐고요. 여러분이 반복하는 생각들에 의해서 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계속 반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하나.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나요? 혹시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반복하는 생각들이 여러분의 뇌를 형성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긍정적인 생각, 앞에 나와 있는 감사함, 편안함, 자신감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경험해 본다면 우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바보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 여러분의 뇌는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러죠 집이나 여러분은 바보 같다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가끔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뇌가 형성이 돼요. The more you're on fire as they activated by repeated thoughts and activities, the faster.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네요. 더 많이 신경세포들이 발화될수록 as 뭐 할 때
이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될 때 써드릴까요? 활성화되다. 지금 비동사 pp니까는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 신경세포들, 뉴런들이 활성화될 때 더 많이 신경세포들이 발화될수록 뭐 때문에 by repeated 반복이 된 생각들과 활동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뇌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될 때 더 많이 fire 뭐 효과가 있을수록 여기서는 발화되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그 신경세포들이 번쩍번쩍 불이 비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세포들이 더 많이 발화가 될수록 the faster, 더 빨리 이 신경세포들은 develop into, 발달합니다. 어떤 쪽으로 발전시키나요? 신경학적 경로들, pathways, 신경학적 경로를 발달시켜요. 그런데 which, 콤마된 안 되는 거 알죠? 그런데 그 신경학적 경로들은 유발합니다. 지속적인 변화들을 뇌 속에서의 지속적인 변화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하, 지금 보니까 우리의 신경세포들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요. 뭐 할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고 반복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럴 때 신경세포가 더 많이 번쩍번쩍 발화가 된대요. 그러면 어떤 신경학적인 경로를 만드냐면은 여기 뇌에서의 끊임없는 변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로들을 생산해냅니다. 발달시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뇌는 변화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콤마 위치가 나왔고 선행사가 neural pathways니까 콤마 and they 요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분사구문처럼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causing ing 이것도 이제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or 또는 in the words of Donald Help 이런 사람의 words 뭐 말에 따르자면 신경세포들인데 주격관계 대명사 they fire together, wire together 네 멋진 표현이에요. 함께 발화되는 신경세포들은 함께 뭉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끌어당길게요. 함께 발화되는 신경세포는 함께 뭉친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감사한 생각을 계속 해석해요. 그러면 감사한 생각을 하면은 이 신경세포들이 파이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감사한 생각도 하고 행복한 생각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행복한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은 행복함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발화되는 신경세포 예를 들어서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함과 존경심과 아니면은 자존감도 높아질 거고 배려심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감사한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특성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함께 발화되는 신경세포는 결국에는 서로 다양한 특성들로 묶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신경세포들끼리 같이 뭉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을 낳게 됩니다. 반대로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늘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고 권장하는 글입니다. 왜냐면 우리 뇌라는 것은 결국엔 바뀔 수 있잖아요. This is such an increasing premise. 이것은 무엇입니까? such 뒤에 관사, 형용사, 명사. 또 틀릴 거니까는 조심 좀 하세요. 이거는 so로 바뀌게 되면은 so, 형용사. 그러니까는 encouraging, 관사, precise, 명사.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so 형광명이고, 제가 이거는 작년 11월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계속 까먹으시더라고요. 이 기회를 드려서 칭찬드립니다. 네, 비꼬는 거 맞아요. 좀 외우시고,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소는 부사의 성격이 있고 서치는 형용사의 성격이 있다. 두 개가 다르다라고 제가 분명 얘기했는데 맨날 까먹으니까 이젠 그냥 외우세요. 이것은 참 격려적인 말입니다. bottom line. 이게 뭐 중요한 점이란 뜻인데요. 여기가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어떤 습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뇌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습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번 돌려볼까요? 의도적으로 뇌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습관을 만들려면은 그런 쪽으로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즉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행복한 생각이라고 할까요?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면 뇌도 역시 행복감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 모두 다 이해가 되셨죠? 뇌라는 것은 처음에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아니더라. 뇌신경과학자가 얘기하기를 뇌는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게 23번 지문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었고요. 다음 24번으로 내려갑니다. 네, 24번입니다. 현대사회의 높은 정도의 선택권은 정체성을 발견해야 하는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게 말이 참 어려워요. 그쵸? 말이 참 어려운데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21년 11월에서 보게 될 좀 어려운 지문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예시를 풍부하게 들게요. 우리의 정체성 발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한지에 따라서 선택권을 부여해 주잖아요.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니까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4번 지문 처음으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지문입니다. 갑시다. In modern times, 현대의 세상에서, 현대 시기에서 보자면 사회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 역동적이 되었죠. 즉 사회가 더 역동적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문장에서 나와요, 민준아. 사회의 이동, 즉 사회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늘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began to 부정사, ing도 괜찮죠? 그리고 exercise가 여기선 타동사니까는 발휘하다라는 뜻이지 운동하다라는 뜻이 아니죠. 자동사일 때는 운동하다, 타동사일 때는 목적어 나오니까 발휘하다죠. 사회의 이동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발휘하기 시작했죠. 무엇을? 더 높은 선택권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디그리가 원래 정도라는 뜻인데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선택권이라고 할게요. 사람들은 더 높은 선택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regarding 뭐와 관련해서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직업, profession, 사람들의 결혼 또는 사람들의 religion, 종교와 관련해서 더 높은 수준의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다음 문장까지 하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은 제기했습니다. 무엇을요? 어려움,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전통적인 역할들, in society,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역할들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예를 들고 갑시다.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과거와 현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이 글은 모던 타임스에 대해서 말하는 글 맞죠? 현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A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뭐 부모님들이 원하는 직업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싶은 종교를 믿으면 되죠.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 거 그거 맞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라고요. 혹시 뭐 우리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께서는 뭐 부모님들께서 뭐 결혼 장가 시집 보내주시기로 했습니까? 저 사람이랑요? 글쎄요,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왕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느낌이 왔을까요? 왕자인데 이 사람이 원하는 직업은 뭐냐면은 제빵사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직업이 제빵사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내가 여쭤볼게요. 지빈이 생각은 어때요? 과거에는 왕자가 제빵사가 될 수 있었을까? 지우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못 됐죠. 그리고 이 나라, 이 왕자의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불교를 믿고 싶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라고 했으면은 이 사람은 결국에 불교도 믿을 수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난 여인이 있고 그리고 유명한 가문의 여인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뭐 말할지 느낌이 왔을까요, 재환아? 예를 들어서 이 왕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 가문의 여인과 결혼하라고 계속 푸시를 할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왕자가 길에서 만난 여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실제로 이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왕자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버지, 저는 저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안 돼. 너는 우리 가문을 위해서 저 여인과 결혼해야 돼. 라고 말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과거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자신이 원하는 종교, 자신이 원하는 결혼 할 수 없었습니다. 맞죠? 과거에는요. 하지만 현대에는 어떻다고요? 사회가 더 역동적이 되었다라는 말이 느낌이 옵니까? 뭐 편의점 알바도 할 수 있고 뭐 자동차 부품을 만들러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페에서 알바도 할 수 있고 뭐 기독교를 믿었다가 불교를 믿었다가 천주교를 믿었다가 굉장히 역동적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역할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It was less evident. 덜 분명했습니다. 즉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어떤 사람이 뭐 할 필요가 있었냐면 commit to, 전념하다, 바치다 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예전에는 전념해야 했었던 것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할들인데 one was born into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nto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었고 이걸 다시 살리게 되면은 대시나 위치가 나올 수 있는데 이 into랑 그 전치사가 앞으로 끌어당겨질 때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into which 요거 뭐 괜찮습니다. into that은 안 됩니다. 뭐 한 단어로 where 뭐 요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이거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요. 어떤 사람이 전념해야 했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태어났었던, 그쵸? was born into, 자신이 갖고 태어났었던 그 역할들에 전념해야 했었던 것은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다. when 뭐 할 때 어떤 대안들, 즉, 내 직업은 왕자인데 나는 뭐 제빵사도 하고 싶고 나는 뭐 목축업도 하고 싶어. 이런 대안들 있죠. 이런 대안들이 실현될 수 있었을 때 됐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지만 나는 불교를 믿고 싶어. 이런 대안들이 인식되었을 때
누군가 가지고 있었던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 이제 그거는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Increased control of one's life choices became not only possible but desired. 점점 늘어나게 되는 통제권인데요. 뭐와 관련해서요? 누군가의 삶의 선택권들, 그쵸? 여러분의 삶의 선택권들에 대한 늘어나는 통제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나돈이 버덜소인데 얼소가 생략이 되었네요.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desired, 바람직한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우리 민준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지우가 갖고 싶은 직업 가져. 지우 물리학자 돼도 돼. 희상이 사업해. 그쵸? 우리 태훈이 영문학과 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이제 통제력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졌고 더 나아가서 바람직한 일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왕자가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만난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도피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왕자의 정체성은 어딜 가든지 왕자의 꼬리표를 달고 나오겠죠? 똑같습니다.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도 어떤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 어려워요. 쉬워요. It was no longer almost ready-made at birth, but something to be discovered. 이 정체성이라는 거 있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뭐뭐가 아닌 부정어죠. 안 써드려도 됩니다.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쵸 민준? At birth, 태어났을 때부터 정체성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발견돼야만 하는 무엇인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장 잘 봐놔요. 요거 밑에서 또 나올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이제는 발견돼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지우는 물리학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우가 공부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서 아 나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 이런 정체성이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가지고 태어나요? 물론 희상아 옛날엔 그랬죠. 과거에는 그랬다고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왕자입니다. 다른 정체성 발견될 수 없었습니다. 제빵사가 되고 싶다고요? 안 돼요. 흔히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노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쵸? 조선시대의 노비들, 노예들. 이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과거에는 이미 노예로 태어난 겁니다. 귀족이 되고 싶어요? 왕족이 되고 싶어요? 그때는 발견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았죠. Traditional role identities prescribed. 여기 전체 문장 중요합니다. 정통적인 역할과 관련된 정체성인데요. prescribed, 과거 분사예요. 그쵸? 사회에 의해서 규정된, 맞죠, 태훈? 사회에 의해서 규정된 정통적인 역할의 정체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began to appear.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마스크로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imposed on people. 부여가 된 건데 사람들에게 부여가 된, 사람들에게 덧붙여진 마스크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 중요하다 그랬으니 조금 이따 돌려줄게요. whose, 오랜만에 나왔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진정한 자아가 real self, 사람들의 진정한 자아는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somewhere, 어딘가에서 발견되는데 underneath, 그 아래에 어딘가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었죠. 하면서 글이 끝나요. 어렵습니까? 여기 마지막 문장이 좀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시 왕자의 예시로 한번 가볼게요. 왕자입니다. 왕자 같지 않나? 어떻게 왕자 같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왕관 쓰면은 왕자 같죠? 이렇게. 아, 왕자예요. 왕자. 됐죠? 이 사람 왕자입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역할의 정체성들이 마스크로서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즉, 이 사람의 겉모습, 즉, 이 사람의 속 정체성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는 왕자예요. 그쵸? 전통적인 정체성은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뭐라고 했지? 아까 제빵사라고 했나요? 제빵사와 같은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진정한 자아는 결국에 가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양한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역할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스크처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는 어디서 발견돼요? 그 아래, 이 가면 아래에 숨겨진 진정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학생으로요. 그쵸? 지금 여기 학생 아닌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의 전통적인 지금 정체성은 학생입니다. 우리 지우도 학생, 수민이도 학생, 민준이도 학생, 재환이도 학생, 지금 다 학생이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학생이라는 가면 아래에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가 발견되고 있습니까? 아마 발견되고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나올 수도 있고, 제 뒤를 이을 수 있는 영문학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멋진 댄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 어딘가 아래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 하면서 24번 지문은 끝납니다. 어려웠습니까? 2021년 11월 9일 모의고사에서 24번 지문은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왠 줄 알아요? 현장 강의할 때 선배들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많은 예시를 들어서 이 지문을 계속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들었던 이 예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글 속에서 녹여내시면 이 지문은 여러분의 지문으로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시부터 고등학교 2학년 선배 수업이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미리미리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분석해서 즐겁게 문제 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9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